예, 안녕하세요. 김영기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새로운 챕터로 접어들었으니까 한번 앞에 내용을 정리를 해보고 가자면, 처음에 첫 주에 이제 강의 소개 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에 우리가 C++ 프로그래밍을 할 때 빌드 프로세스라던가 변수라는 게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메모리 얘기를 같이 하고, 제가 메모리에 대해서 되게 상세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후로도 계속 메모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후에는 함수 전에 C++ 기본 문법에서 사실은 별건 없었고, 연산자라는 게 뭔가, 그 다음에 반복문, 조건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보는 이런 단계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함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메모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 호출 스택이라는 게 뭐고, 구분선이 생기고, 지역 변수라는 게 뭐고,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와 참조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많이 사용이 된다. 특히 C++에서는 참조자가 많이 사용이 되고, 그래서 포인터 참조자 관련해서 이 별과 엔드 표시 기호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인터라는 거는 별게 아니고 그냥 그 값으로 어떤 메모리에 주소 값을 저장을 하고 있는 놈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실습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비주얼 스튜디오 켜서 디버깅을 하면서 한 줄 한 줄 어떻게 메모리가 변하고 코드가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할 거고요. 내용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나와 있는 내용이 많고, 이번 학기에는 제가 진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깊이 들어가서 완벽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커버했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의견을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 듣는 건 아니고, 얘가 좀 수렴을 해가지고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더 배우고 싶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 언제든지 기탄 없이 좀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순서는 이렇게 객체지향 요번 챕터에서는 이렇게 쭉 이어서 볼 거예요.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먼저 이론적인 설명,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주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클래스와 객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생성자, 소멸자, 생성자 오버로딩, 복사 생성자, 여러 가지 키워드들, 관련된 키워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은 모르겠어요. 요거를 2주 또는 한 2주 반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일단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으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개요 또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거를 위해서 이제 절차적 프로그래밍과의 비교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절차적 프로그래밍, 프로시저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보셨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러니까 C++를 미리 해보신 분들은 제외하고 그냥 이 교과 과정에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했던 작성했던 모든 코드들은 이제 절차적 프로그래밍 개념으로 작성된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코딩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냐면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 이런 입력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요런 작업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변환을 하고 걔를 다시 뭐 어디다가 집어넣어서 이런 출력을 받아서 뭐 화면에 출력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많이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개념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는 거냐면, 자, 함수라는 거는 어떤 작업을 구현을 하는 매개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함수들을 모아놓으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구현을 하면은 여기에 어떤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고 뭐 주로 이제 매개 변수로 받게 되겠죠. 이 함수에 의해서 어떤 말하면서 쓰면 항상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출력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이 출력 데이터는 또 다시 다른 함수에 들어가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이런 개별적인 작업들을 쭉 수행을 해서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하도록 만드는 게 이 절차적 프로그래밍의 개념이에요. 자, 절차적 프로그래밍의 특징은 데이터와 작업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들어둔 이 함수는 이러한 어떠한 작업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다가 어떤 데이터 1을 넣으면 출력 뭐 어떻게 써요? 아웃풋 데이터 1이 나오는 거고, 이 작업에 데이터 또 다른 데이터 2를 넣으면 다른 출력 값이 나오게 되겠죠. 즉, 이 함수는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출력을 내보내는 그것만 정의되어 있을 뿐이지 입력 데이터가 뭐다 라는 것은 사용자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이 분리되어 있다는 개념이 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냐는 뒤쪽에 이어서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데이터는 작업의 실행을 위한 매개 변수로 전달될 뿐이고요. 자, 이런 식의 프로그래밍 방식은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의 머리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다 똑똑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처음에 요거 먼저 하고 두 번째로 요거 하고 요런 식으로 쭉 하면은 되겠다 라고 설계를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프로그래밍은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런데 이 절차적 프로그래밍 기법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따로 써놓은 게 뭐냐면 함수가 데이터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아까 그렸던 것처럼 이런 함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들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아주 간단한 코드로 바꿔서 설명을 해보면은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함수가 인티저를 받게 돼 있어요. 매개 변수로. 그러면은 인티저만 받을 수 있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 얘기입니다. 이 함수가 내가 들어오는 입력 데이터의 종류를 한정시켜 놨기 때문에 내가 이 함수를 사용할 때에도 그런 한정된 데이터만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다? 내가 이런 작업을 하는 함수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int가 아니고 뭐 스트링에 대해서 동작을 하도록 만들고 싶으면은 이제 이 함수를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 뭐 오버로딩 같은 걸 통해서 또 다른 함수를 만들어야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렇게 데이터가 변하면 함수가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데이터와 함수가 타이틀리 커플드,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밀접하게 뭐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최소 뭐 최근 한 2, 30년쯤은 될 거예요. 그런 이 개발의 어떤 관점에서 이 타이틀리 커플드는 굉장히 안 좋은 특징입니다. 루즐리 커플드 시켜서 그래서
데이터가 변해도 함수를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좋은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래야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아지거든요. 자,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절차적 프로그래밍은. 근데 자, 이 단점, 그러면 뭐 함수 몇 개 더 만들면 되지 않냐? 제가 예를 간단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자,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면은 점점 더 코드가 이해하기 어려워지고요. 유지 보수하기 어렵고, 확장하기도 어렵고, 디버깅하기도 어렵고, 코드를 재사용하기도 어렵고, 뭐 이게 조금 더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오동작할 확률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고 이 개발자들과 연구자들에 의해서 알려져 뭐라 그래야 될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프로그래밍으로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러한 한계점들이 있다고 알려졌어요. 자, 그래서 탄생을 한 게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우리가 어떤 커다란 프로그램을 만들 때 먼저 1번 작업하고 2번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이제 구조를 뒤에 엎은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절차적 프로그래밍에 당연히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짜면 안 되고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안된 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 C++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C++, C#, 자바 등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언어들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어떤 개념을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문법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C++로도 절차적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요. C#으로도 할 수 있고 자바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C++에서 최근에 뭐 좀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뭐 제네릭 메타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C++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C++이 그런 문법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더라도 C++이라는 언어는 그 기능을 확장을 해서 그런 패러다임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개념, 패러다임이고 C++이 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 C++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그렇게 1대1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는 뭐 틀리다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아마 그쵸.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텐데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뭐 핵심이 되는 단위는 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많이들 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뭐 클래스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클래스가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와 작업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었죠. 데이터와 작업이 분리되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와 작업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클래스라는 것을 정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뭐 저런 클래스 말고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캡슐화, 정보은닉, 상속, 다형성 등등이 있는데요. 일단은 상속 다형성은 나중 강의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요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으로 미뤄두고요. 이번 주에 볼 내용들, 이 캡슐화와 정보은닉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캡슐화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클래스 개념이에요. 이 클래스 객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배울 건데 지금은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클래스라는 거가 데이터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동작, 즉 함수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 캡슐화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온닉이라는 건 뭐냐? 사용자는 클래스의 내부 구현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 그래서 잘못된 사용이나 수정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사용이 허락된 노출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만 활용이 가능하고
이거에 따라서 테스트, 디버깅, 뭐 유지보수 확장 등등이 용이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추상적인 말이죠. 지금 여기 제가 세 줄에 대해서 읽었는데 결국에는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어떤 클래스 안에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동작, 그냥 함수라고 앞으로는 얘기를 할게요. 데이터와 함수가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놈, 밖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놈들이 몇몇이 있고 몇몇은 밖에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노출을 금지시켜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금지시켜야지 되냐? 금지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결국에는 이런 건데, 잘못된 사용을 못하도록 방지를 하는 건데, 이따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실제 코드를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릴 테니까 일단은 캡슐화 정보원익이라는 특징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고 넘어갑시다. 더 설명 여기서 드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 우리가 배울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고 절차적 프로그래밍에 있는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무조건 상위 호환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짠 절차적 프로그램은 잘못 만들어진 객체 지향 프로그램보다 좋다고,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걸 줄여 쓴 거예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으로 설계돼서 구현된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줄여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면 절차적 프로그램도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이 모든 문제에 어울리는 설계 방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이런 것들이 더 장점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또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다른데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이 근 한 30년간 사용되는 많은 이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에 어울리기 때문에 유행을 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많은 문제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어려운 거를 배워서 잘 사용을 하면 좋기 때문에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뭐 C샵이나 아까 자바 같은 것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구현할 수 있는 언어라고 했는데 C++은 조금 더 그런 것들보다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뭐 기능이 많고 조금 더 하드웨어에 근접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제가 강의 소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C++를 잘 알면 나머지 것들은 훨씬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배워두시는 게 좋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요.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차차 경험하면서 알게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패러다임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절차적 프로그래밍은 데이터와 작업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점들이 있고, 그래서 작업이 데이터에 의존적이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조금 힘들기 때문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고, C++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적용시켜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인 거고요. 특징은 데이터와 작업이 캡슐화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뜻이고, 정보를 은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속 다양성 특징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알아볼 거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한계,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짱이다 그런 건 아니고요.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고 절대란 건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설계해서 활용을 하는 게 더 좋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